교과서 135페이지를 봅니다. 이제 135페이지는 이제, 자, 이렇게 봅니다. 그 신청으로 가보세요, 신청으로 가보면은, 자, 1번에 통지를 보세요. 통지를 할 때,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를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력공부에 등록된 주것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지력공부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주것입니다. 통지.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주것입니다. 90일 이내. 됐죠? 그럼 이제 3번입니다. 1번입니다. 지력소관청은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그래, 옆에다가 직권이라고 써요. 직권. 더 하나는 거로 다시 토지가 되면은 적었습니다. 회복 등록할 수마다 있다. 그래가 이제 제일 밑에 그는 이제 줄이 꺼져 있거든.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은 3번에 통지가 있어요. 통지가 지력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회복 등록할 때 그 정리 결과를 적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공유수면관리청 딱 됐어요. 여기에서 자 봐봅시다. 지금 요거는 글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거든. 보세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요. 여기에 소유자가 있고 공유수면관리청입니다. 오늘 3개가 지금 나왔거든. 그럼 첫 번째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라면 어디서 나왔다? 부동산 종합공부. 맞죠? 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디에서 나왔다? 신규 등록. 공유수면관리청은 어디서 나온다? 등록 말소.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이제 정리해 봅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마다 있다. 요게 신규 등록입니다. 며칠이 난다? 역시. 그러면 육지가 바다 됐다면 이제 시작 등록 말소 며칠이다? 90. 자, 여기서 시험에 과거에 이제 나올 때 요래 나왔어요. 그죠?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어디다? 글자를 보세요. 공유수면관리청이 나오긴 나오거든. 나오는 공유수면관리청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과를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록 말소 신청은 공유수면관리청이 한다. 소유자가 한다. 소유자. 그럼 여기서는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 공유수면관리청에게 통지한다 이러면 어디다? X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이 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면 90일 이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돼.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육지가 받아됐어. 다시 육지됐다 이 말입니다. 요게 무슨 등록? 회복 등록. 이거는 답을 딱 해보세요. 뭘 한다? 지금. 그럼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낼 때 이랍니다. 다시 육지가 된 경우에는 이랍니다. 90일 이내 회복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어디다? X. 글자를 잘 보세요. 여기는 신규가 키고 여기는 말소가 키고 회복이 키입니다. 말소가 며칠이다? 90일. 회복은 직권으로 하는 것이거든. 직권으로 하니까 날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 합니다.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말소했어. 회복했어. 했다면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시작. 공유수면관리청. 여기서 이제 말은 안 해도 이제 이랍니다. 일필지 전부가 받아냈다면 청량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일부가 받아냈다면 청량을 해야 돼. 청량을 할 때도 수수료는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리수수료, 토지 등 신청 수수료, 청량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하면 끝입니다.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거든. 여러분들 이 축척 변경은 있잖아요. 시험에 자주 내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보니까 안으로는 안 들어가. 안으로 안 들어가고 금만 시험에 내. 금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의의를 가봅시다. 축척 변경이라면 자 죽었습니다. 지적도.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7페이지로 갑니다. 가면은 절차가 나오거든. 3번의 절차입니다. 처음에 갑니다. 동그라미 1.
지력소관청은 축적 변경하려면 축적 변경 시에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받고 죽었습니다. 축적 변경의 의결 거친 후 죽었습니다. 시도지사 대로장의 성인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적 변경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로장의 죽었습니다. 성인 없이 한 장 넘기세요. 자, 그러면 기억으로 갑니다. 기억에 죽었습니다. 합병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장의 토지와 당해 사업 시행에서 죽었습니다. 제외된 토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을 묶으세요. 그 기억 니은이 성인 없이 하는 거예요. 기억 니은이 뒷것은 성인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기억 니은의 추가 설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옆에 해놨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적 변경을 할 때는 각 필지별, 지번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죽었습니다. 면적 만세로 정한다. 됐어요. 그럼 이제 2번으로 내리오세요. 시행공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20일 이상. 자, 3번으로 내리오세요.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첫째 줄에 축적 변경 시행지역에 죽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시행공고날부터 죽었습니다. 30일 이내 되죠. 그럼 139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139페이지에 4번 있죠. 이런 거를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옆에다가 92페이지라고 적었어요. 정합니다. 축적 변경 청량 결과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동그라미 칩니다.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 변경 죽었습니다. 전의 면적 결정 면적하고 허용 면적을 동그라미 칩니다. 초과 하는 경우에는 축적 변경 죽었습니다. 후의 면적 되죠. 그럼 3번에 한자 2개를 줄 것이요. 평판 청량 전자평 다시 경의의 청량 되죠. 그러면 다시 합니다. 이 두째 줄입니다. 평판 청량 방법이나 전자평판 전 지상에 동그라미 칩니다. 복원 시킨 후 경의의 청량 등으로 죽었습니다. 경계점 좌표를 구한다. 되죠. 한 장을 넘기세요. 5번으로 갑니다. 5번에 자 정지입니다. 정지 1. 지력소관청은 축적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적 변경 시행지역의 죽었습니다. 지력공부 정리와 죽었습니다. 경계복원 청량 확정 공고결을 정리한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죽었습니다. 축적 변경의 의결 있는 경우와 죽었습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 6번입니다. 두째 줄 끝에 지번별 조서.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제일 위에 두째 줄에 청산하지 않는다. 그걸 줄 것을. 그러니까 기억입니다. 필지별 정감 면적의 차이가 죽었습니다. 오차형 범위 이내. 바로 밑에 다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줄 것입니다. 축적 변경의 의결 니은입니다. 니은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기업 죽었습니다. 지력소관청 두째 줄에 축적 변경위원회 이거는 위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앞에 축적 변경위원회가 오고 뒤에 지력소관청이 가면 안 돼요. 디귿에 두째 줄에 죽었습니다. 15일 이상 4번입니다. 두째 줄에 청산감의 합계에 차익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하고 수입을 하고 부족액은 죽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기업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20일 이내. 니은 첫째 줄에 6개월 이내. 디귿 첫째 줄에 6개월 이내. 한 장 넘기세요. 재료의 청산감에 관한 이신청입니다. 기업 두째 줄에 1개월 이내 지력소관청 니은에 1개월 이내 축적 변경의 심의 의결 이제 8번이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축적 변경 시의 토지는 죽었습니다. 확정 공고 1 됐죠. 그 이제 143페이지를 가겠어요. 143페이지 가면은 축적 변경 위원회입니다. 구성으로 갑니다. 2번입니다. 2번 동그라미 1 축적 변경 위원회는 죽었습니다.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에 죽었습니다.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의 토지 소유자가 죽었습니다. 오명이야. 인때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전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내려옵니다. 심의 의결이죠. 옆에다가 62페이지에 한 장을 넘깁니다. 그래가 이제 갈로 열고 3번에 통지죠. 통지. 둘째 줄에 5일 전까지 고기만 줄 거면 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요거는, 자, 이래 되었거든.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적어 놓고 해볼게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리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떨어지면은 시행공고입니다. 20일 이상입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청산의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청산금 산정이에요. 그죠? 요렇게가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청산을 하면은 수익과 부담이에요. 요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 안 하는 게 있어요. 오차 용범위 이내입니다. 토지 소유자 전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청산금 공고입니다. 15일입니다. 납부고지 수령 통지입니다. 요거에 20일입니다. 20일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를 해봅시다. 이러거든. 납부가 있고 지급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어요. 납부는 자 6월입니다. 지급도 6월입니다. 이의신청은 1월이에요. 이의신청은 소관청에다가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 합니다.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지적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촉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은 있잖아요. 저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 들어가는데 시험은 여기에서만 시험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안으로는 잘 안 들어가요. 요래 딱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몇 가지를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처음에 이 축척 변경은 있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축척에서 무슨 축척으로? 대축척. 그럼 여기서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나. 임야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그냥 가장 쉽게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인데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마다 있다. 이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그러면 이 축척 변경을 하면 500분의 뭐다? 1.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는 무슨 청량을 쓴다? 경위의 청량. 쓰지는 않지만 좌표 면적 계산법을 한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은 있잖아요. 자, 이제 다시 합시다. 500분의 1 됐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합니다. 무슨 청량을 쓴다? 경위. 그럼 이 축척 변경은 잡으세요.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원회.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원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는 축척 변경에서는 있잖아요. 이게 등장을 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축척 변경. 예. 그럼 여기서 그냥 단순히 생각합니다. 요까지를 설명해놓고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이거든. 도시개발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주민들에게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도시개발 사업하면 재개발위원회에 정비사업 조합 결성해야 하네요. 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꿔줄 때는 길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아까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를 만든다 이 말. 그럼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은 축척 변경위원회가 해 하고 집행은 지력소관청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해봅시다. 지력소관청은 의결기관이다. 집행기관이다. 집행. 그러면 축척 변경의 절차에서 심의, 의결 이 말 나오면 그건 전부 다 답은 누구? 축척 변경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 축척 변경위원회 위원은 5인에서 10인이거든. 그 중에 과반수 이상,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라. 그 말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은 그 중에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이 동의했다는 것과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거 무슨 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축척 변경은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자, 지번 변경 시작.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르공부, 반출. 그래 딱 외워두세요. 그럼 이제 이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까지는 문제될 게 없어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을 거치고 시도의사의 뭐를 받으라? 승인. 그럼 여기서 잠깐만 오면 시험에 안 내더라고요. 안 내는데 답은 이겁니다. 축척 변경은 시도의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 예외 두 가지가 있더라 이 말. 그럼 하나는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에 이래 됐거든. 이게 1200분의 1입니다. 이게 500분의 1입니다. 이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축척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되는데 축척이 다르면 안 되는 거라. 그럼 축척부터 같게 해줘야 돼. 그러면 1200을 몇 초로 고친다? 500. 이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럼 여기서 제외죠. 여기가 길동인데, 죄송합니다.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요것만 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게래,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럼 만약에 출제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합병을 하기 위해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시도의사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어느 지역에 이랍니다. 합병을 하기 위해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축척 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오덱스타? 제일 앞 지문을 봐야 됩니다. 합병을 하기 위해 이래가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데라면 오덱스타 X. 합병은 승인 안 받는데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데라면 오덱스타 X. 감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입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그럼 옛날에 시험에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험에 뭐라고 했냐? 지력소관청이 한다. 이러면 오덱스타 X. 자,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하는 거라. 소유자 및 점유자. 됐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청약. 자, 여기서는 예외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시험에 놓은 적은 없어. 예외가 몇 개인데 시험에 온 적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축척 변경, 좋다. 그럼 요거 잠깐 빠뜨렸네요. 보세요. 합병을 하거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이랬죠.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하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하는데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 요게 이제 있었어요. 아까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배운 거 이겁니다. 축척 변경을 해보면, 자, 요래 됐죠. 축척 변경 전이 있고 축척 변경 후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오차 의용범위 이내가 나오더라. 오차 의용범위 초과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때는 이해를 할 때 이랍니다. 오차 의용범위 이내라는 말은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적다. 면적의 증감이 적으니까 옛날 면적 그대로 등록해라. 이게 무슨 면적? 전의 면적. 오차 의용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 면적의 증감이 크다 적다? 크다. 그러면 뭐의 면적? 후의 면적.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등록 전환에서는 오차 임금이 이내일 때는 시작
등록 전환 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법에는 조문은 없어도 오차임금이 이내이든 오차임금을 초과하든 등록 전환 되면서 그런데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옛날 장부는 수정한다 한다 안 하지. 초과하면 옛날 장부는 정정한다 한다 한다. 오차임금 이점입니다.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 될 면적 이해합니까? 맞아요? 네. 초과라는 거는 법 조문은 없어도 당연히 이내이든 초과이든 세면적 등록한다. 후예면을 한다. 세면적. 그 대신 장부를 수정하느냐 안 하는 거는 이내일 때는 수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과할 때는 수정을 뭐다? 한다. 그래 해야 됩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다니까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축척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 공부 정리, 경계, 보건, 청량 할 수 없다. 그럼 또 예외가 있는 거라. 그럼 여기 할 수 없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 보건, 청량. 자, 글자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계, 보건, 청량. 시작.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 보건, 청량. 글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부터 잠깐만 설명을 먼저 해봅니다. 요거부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래됐어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래됐죠. 요게 경계입니다. 그러면 갑의 땅과 을의 다시 합시다. 민법상의 경계는 담입니다. 지적법상의 경계는 도면이다. 도면입니다. 좋다. 혹시 또 오해할라. 자, 요게 갑의 땅, 을의 땅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면입니다. 도면입니다. 그럼 요게 갑의 땅, 을의 땅인데 정합니다. 모든 토지는 도면에다가 경계를 등록해야 하네요. 합니다. 그럼 나중에 갑의 땅, 을의 땅 경계 분쟁이 발생해서 청량을 의뢰해야 하네요. 그럼 지적 청량 수행자가 청량 의뢰로 온다. 올 때 이 도면을 들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도면을 들고 와가 도면을 보고 청량을 해가 갑의 땅과 을의 땅의 경계는 여기다 빨간 말뚝으로 표시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요게 경계복원 청량이에요. 그럼 가장 쉽게 말하면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그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경계복원 청량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이는 경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잠깐만 해봅시다. 지금 요 토지의 도면의 축척은 정합니다. 1200분의 1입니다. 모르면 1200분의 1입니다. 왜? 지력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몇 분의 몇이니까 1200분의. 그런데 축척 변경하면 몇 분의 몇으로 바뀐다? 500분의 1. 맞아요. 네. 그럼 옛날 도면 보고 경계복원 청량에 해라 하지 마라. 하지마.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들 때 다음 달 우리 집 허물고 새 집 지어. 이번 달 우리 집 도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네. 그럼 축척 변경하기 전에는 몇 분의 몇이다? 1200. 하면 몇 분의 몇이다? 500. 그럼 이 도면 보고 청량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럼 축척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경계복원 청량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 글자를 보세요. 시작.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이죠. 그럼 요게 뭐가 있어요?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는 요거는 사업이다 사업이다. 축척 변경 사업이다 사업이다. 사업. 이는 사업이다 아니다. 아니. 이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말이고 이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계복원 정리하는 경우 글자가 다 다르다. 그럼 이거는 할 수 뭐다? 있다. 이거는 할 수 뭐다? 없다. 이해했죠? 시험에는 안 냅니다. 안 내는데 보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옛날 것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질공부 정리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경계복원처럼 가만히 놔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입니다. 축척 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부 정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해라 이러면 할 수 뭐다? 있다. 경계복원 청량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을 할 수 뭐다? 있다. 이 말이 이해는 대충은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랬어요? 됐죠?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하나는 이제 이거거든. 평판 청량이 있고 경위의 청량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이래 하세요.
제가 이런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도면은 전부 다 무슨 청량이고 평판청. 맞아요? 네. 그러면 이 토지를 정합니다. 도면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네요. 해. 등록할 때 전부 다 무슨 청량으로 등록했다? 평판. 그러면 이제 복원을 합니다. 복원. 그럼 이때는 이해할 때는 이래 합니다. 등록할 때와 복원할 때는 청량 방법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럼 옛날에는 전부 다 평판 청량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면 평판이다, 경위의 청량이다, 경위. 그러니까 옛날에 등록할 때 평판 청량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복원을 평판 청량으로 하고 이제부터 다시 무슨 청량을 하겠다? 경위의 청량. 그럼 요 한 글자만 딱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경계점 자비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비치하는 지역으로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평판 청량, 전자 평판 청량 방법으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한 후 무슨 청량을 한다? 경위 청량. 요 위치만 안 바뀌면 됩니다. 그걸 시험에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오케이. 네. 요건 대충은 이제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그럼 이제 청량을 하면은 정합니다. 경계 면적에 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 보세요. 요래됐거든. 만약에 여기가 길동이라면은 길동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면 쭉 써내립니다. 써내리면은 지번별 조서잖아요. 그러면 1번지에 상식으로 푸세요. 소유자가 누구다, 지목이 어떻게 된다, 면적이 어떻게 된다, 공실이가 어떻게 된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 그런 걸 쭉 써내린 게 지번별 뭐다? 조서.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축척 변경하기 전에 축척 변경한 후, 축척 변경하기 전에 요 1번지의 면적은 300이라, 500이라, 700이라. 근데 축척 변경을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보니까 310이 나오더라, 이 말. 500이 나오더라, 이 말. 695가 나오더라, 이 말. 그러면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있답다, 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면적 늘어났죠? 돈 내놔야 돼. 돈 내놔야 돼. 면적이 줄어들었죠? 돈 받아가야 돼. 이게 무슨 절차다? 청산. 아니면 이해 바로 되잖아요.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 돼. 그러면 두 개만 단순 비교하면은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거든.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거든. 그럼 늘어나면 돈 내놔야 되니까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요. 해. 그럼 그 결정을 할 때 조사는 소관청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여기가 도로입니다. 땅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 땅은 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100만 원을 하자, 90만 원 하자, 80만 원 이렇게 조사는 지력소관청이 한다. 그 대신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 그럼 옛날에 시험해 보세요. 그럽니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지력소관청에 제출한다. 오덱스다 X. 위치를 탁 바꿔가 시험에 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받아가요.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청산을 하는데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오차임금이 이내일 때는 청산하지 뭐다? 않는다. 그러나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해라 이러면 한다, 안 한다? 한다.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서, 그러니까 전원이 합의했다는 거는 축척 변경하기 전에 축척 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있어도 청산하지 말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주민들이 전원이 합의했으니까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죠. 청산금 공고는 며칠? 15일.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뭐다? 20일. 납부는 몇 월? 6월. 직업은 뭐다? 6월. 이의신청은 뭐다? 1월. 여기도 이의신청은 소관청이 합니다. 심의 의결은 어디서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냥 외우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예외가 3개가 나는데, 예외에서는 이것까지는 시험에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제 말을 한번 더 봅시다. 안 되는데 시험 한번 봅시다. 자꾸 익숙을 시킵니다. 축척 변경은 시의사 승인사항이다. 오더와이다. 오. 그러나 아까 전에 2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이나 도시개발사업시에는 제외된 축척 승인의 필요가 뭐다? 없다.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도공부 정리, 경계복원 청량 한다는다 안 한다. 그러나 축척변경에서 해라 이러면 할 수 있고 경계복원 청량, 경계점 표시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 그자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경계복원 청량은 할 수 뭐다? 없다. 경계점 표시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 청량 할 수 뭐다? 있다. 뜹니다. 오차 용범이 이내인 때는 청산한다, 한다? 안 한다. 축적 변경에서 해라, 이런 거다. 한다. 전원이 합의하면 청산하지 않는다. 그걸 딱 외우면 됩니다. 됐죠? 자, 우와, 잘했어요. 그럼 이제 잠깐 하나 143페이지를 잠깐 가볼까요? 이 143페이지에 그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나와 있거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지도위원회 업무는 몇 개? 한 개. 중앙지도위원회는 몇 개? 5개. 축척변경위원회 몇 개? 4개. 자, 그런데 그 2번을 보세요. 2번에 봅니다. 지번별 제곱미터는 금액의 결정과 그 잘라보세요. 근데 여기 법에는 요래 놓거든. 근데 그 자르면 2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가 2개를 해가지고 하면은 5개가 되지. 맞다. 맞지. 맞습니다. 근데 법에는 연결을 시켜놨는데 자를 수 있지. 그러니까 흔히 말할 때 지번별 제곱미터는 금액의 결정 하나, 청산금 산정 하나 이래 되죠. 그럼 청산금의 이신청 하나 이래 되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힌트를 할 때, 자 보세요. 중앙지령의 업무는 힌트를 할 때 3개만 딱 외운다고 그래서 1번입니다. 정책개발, 2번에 연구개발, 3번에 재심사, 4번에 청량기술자가 지적기술자입니다. 청량기술자. 책에는 이리 놉니다. 청량기술자, 지적기술자 이리 나오거든. 그 청량기술자가 지적기술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1번은 개발, 오더와이더, 오. 3번은 재심사, 오. 5번은 지적기술자, 오. 그럼 됐다, 안 됐다? 됐지? 맞죠? 네. 그럼 여기도 있잖아. 공부를 할 때 1번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게 축척변경 시행 계획하는 사람이 축척변경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축척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축척변경? 예. 됐죠? 그러면 청산금만 하는 거라. 그럼 제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청산금이라는 말은 축척변경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데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청산금 딱 넣으면 전부 다 누가 결정한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면 이제 이 시험에 어려운 거 하나 나왔어요. 작년에 기출문제입니다. 저한테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왜 오래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28일을 제가 오래 이래 말하거든. 맞다? 맞지? 그런데 올해는 29회인데 왜 자꾸 올해를 28일에 그래가 브레이크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가슴이 아팠어요. 자, 여보세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말인데, 시험에 나올 때 이래 놨어요. 축척변경의 심의 결성은 아닌 겁니다. 1번에 청산금 산정, 오더와이더, 오. 2번에 청산금의 이신청, 오. 지분별 제곱미터 금액의 결정, 오. 자, 조심합니다. 축척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오. 축척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 어디시다? 이거는 있잖아요. 잠깐만 하면 틀릴 우리가 있습니다. 축척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 성인에 관한 사항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이게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할 때, 이거 외울 때, 축척변경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2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맞지? 제 말은, 여기는 1개밖에 안 되는데, 시험에 보기 지문에는 2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2개가 나왔으니까 둘 중에 1개가 답이라는 걸 느끼거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그게 2개인지 3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공부 다 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듀나인에서 공부할 때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제일 잘해요. 합격자 모임 날 전부 다 오실 것 같습니다. 그때 술 많이 주세요. 그래서 10시 돼서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9시 돼서 집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뷔페를 보통 8시 반 되면 마치거든, 뷔페가. 그러면 이제 좀, 막말로 좀 버티고 있으면 9시까지 돼요. 오케이? 버티는데, 누가 옆에서 옷 소매를 끌어야 돼요? 안 끌어야 돼요?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술집 자리 날이 내놨으니까 가입시다 이래야지. 아무도 안 끌면 쓸쓸히 가려. 작년에 아무도 안 끌더라고. 작년에 아무도 안 끌었어요.
그래서 쓸쓸히 집에 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다음에는 이 학원에는 재미가 없으니까 안 와야지 이래 해야 해요. 왜 그러냐 이럴 때 그 학업자 모이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맞다. 맞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한다면 짧으면 한 개는 잘 없어요. 전부 다 2개, 3개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10군데를 다니거든. 아니 무슨 학원들을 10군데 다닐 수 있냐 할 때 그 10군데 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여기 다니는데 학원 합격생은 다 모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 2, 3일에 다 모여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한 군데, 2-3군데가 따블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로. 그럼 저는 당연히 제일 재밌는데 술 많이 주는데 간다 안 간다? 맞아 안 맞아? 술 때 안 주는데 그걸 내가 왜 갑니까? 맞죠? 많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많이 주세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자, 뒤로 기대세요. 뒤로 기대세요.